안녕하세요. 셰프들의 수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의 7개월 만에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서 바쁘기도 했고 18년 동안 몸담아왔던 주방을 떠나게 되면서 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올리게 될 영상에 저에게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마지막 요리사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프라이베이트 이벤트 영상과 제가 이 업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와 과정 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방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한국관광대와 미국의 CIA를 거치면서 2개의 요리 관련 학위를 받았고, 처음부터 5성급 호텔 주방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인턴으로 일했던 모리모토 뉴욕시티와 라인쿡 생활을 했던 리스토랑테 모리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5성급 호텔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호텔이라는 곳이 주로 대기업이라 대기업을 좋아하는 한국 정서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이기도 했지만, 전 세계의 여러 체인점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좋고 호텔 총주방장이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학교 2개를 졸업하고 밑바닥 요리사 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여러가지 부당한 일들과 정말 케케묵은 주방 학습, 그리고 좋지 않은 처우 등을 몸으로 직접 겪어보았죠. 요즘 MZ세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지만 저희 때는 숨기고 감추고 참고 견뎌야 인정받는 세대였으니까요. 저는 그걸 못해서 선배들과 참 많이도 싸우면서 저만의 정의를 만들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버티곤 했는데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할 말은 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는 제 행동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선배들은 저를 제일 믿고 일을 맡겼으니까요. 어린 요리사 시절에는 그저 뭐든 즐거웠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루라도 땀에 젖어서 퇴근하지 않으면 뭔가 일한 것 같지 않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쉽게 가고 미스트 초과강을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행을 결정하고 미국이라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리사라는 직업은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걸 30살이 넘어서 셰프가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셰프가 되기 전에는 부당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말할 선배나 매니저가 있어서 당당하게 말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욕할 윗선이 있었는데 막상 셰프가 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셰프가 되고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많이도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들어왔던 한마디가 바로 리얼리티였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제 보스가 참 능력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고 셰프 입장에서 저같이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고치자고 말하는 보아 직원이 얼마나 어려운 직원인지 이해가 되더군요. 셰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보스인 호텔 매니저, 그 위에 제너럴 매니저조차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잘못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구조적으로 고치기가 힘들다는 한계를 접하니 요리사 생활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마지막 요리사 생활을 했던 4계절 호텔 샌프란시스코 지점에서 분에 넘치는 셰프 생활도 해보고 정말 좋은 셰프를 만나서 많은 도움과 인생 조언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셰프에게서도 제가 내려놔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우리 요리 업계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R&D 쪽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쪽 업계도 요리 업계라고 하지만 R&D 부서는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요리사보다는 실험실에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은 요리 전문가를 채용하기 때문이죠.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저는 항상 20대 초반 요리사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을 때 학위를 따놓는 게 정말 좋다 라고 말해왔고, 인스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한계를 느끼고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할 때, 그때 가면 준비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위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학위가 발목을 잡긴 했지만 바로 다음 대안으로 수료증 코스를 찾았고, 미국에서 명문대로 유명한 코넬 대학에서 음식 개발자 코스를 듣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이 태어나서 일하면서 애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요리사로서의 마지막 영상을 올리면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여러분은 제 영상과 넋두리를 보고 요리사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이 영상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 경험과 선택들이 항상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제 경험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지 저를 무작정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제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히려 제가 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굳건하게 요리사로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음 영상은 개발자로서 첫 영상과 함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비록 셰프복을 내려놨지만 개발자로서 요리사들이 좀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셰프들의 수다는 계속될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